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오늘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난 후 오늘 오후 귀네 카운티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애틀랜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 오서프 연방 상원의원은 조지아의 정치적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서프 의원은 조지아가 주목받고 있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조지아의 유권자도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포함한 주요 의제들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조지아 공화당 데이비 샤퍼 의장은 2020년 선거가 매우 박빙이었다고 말하며 조지아주가 점점 더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로 인해 슈가로프 파크웨이와 셀라이 블루버드 그리고 미도우 철치 등 행사장 주변 도로는 7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며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의회 연설은 처음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특별히 일자리를 무려 43차례 언급하며 미국의 재도약을 강조했습니다. Jobs, jobs, jobs.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취임 몇 개월 만에 1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일자리 계획이 실행되면 수년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재건을 구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명명한 4조 달러 남짓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과 이민 문제 해결 처리를 위해 의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미국에 수만 명씩 들어오는 가운데 국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연설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보육, 그리고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가족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다윤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또 다른 대담한 제안을 의회에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미국 가족계획 정책은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이 면제되고 유치원에 투자하며 더 커진 아동세금 공제를 연장하게 됩니다. 올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부모들은 추가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까지 매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연간 3,600달러, 6세에서 17세 어린이 1인당 연간 3,000달러를 의미합니다. 빌 크레인 정치 분석가는 대통령이 과감한 의제로 신속하게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인 정치 분석가는 1조 8천억 달러의 금액이 공화당의 많은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그 계획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능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7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자녀들의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발표 시기는 내년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공화당 의원들과 유권자들에게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03만 370명, 누적 사망자는 58만 9,03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8,1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6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7만 8,827명, 누적 사망자는 17,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1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9,896명, 신규 433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171명, 누적 사망자는 1,070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1,577명, 누적 사망자는 1,27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332명, 누적 사망자는 96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7,542명, 누적 사망자는 91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937명, 누적 사망자는 43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 CMSA는 29일 오전 11시 23분쯤 하이난성 원창기지에서 창정 5B 로켓에 내년 말 완공 목표인 우주정거장 모듈 테너를 실어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992년 처음 밝힌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구상에 초석을 마련한 셈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중 하나인 우주굴기 실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우주 경쟁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12조 원, 기증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보와 보물 60건을 비롯해 시가 10조 원이 넘는 수작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216호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1751년 겸재정선이 비가 온 뒤 더욱 짙어진 인왕산의 절경을 그린 것으로 조선회화사의 수작으로 꼽힙니다. 작품 가치는 최소 3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고려 천수 가는보살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 이중섭의 황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까지 수집조차 어려웠던 작품들을 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증품들은 6월부터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남부 지역에 위치한 민트 애틀랜타 갤러리에서 한나 브룩스의 드래프팅 더마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한나 브룩스는 조지아 주립대학교 어네스트 G 웰치 예술디자인 대학 졸업 예정자로 판화가입니다. 브룩스는 판화를 통해 대형 콜라주 작품들을 만들어 이를 통해 관객들이 세상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이끈다고 알려졌습니다. 브룩스의 작품들은 성과 격자 무늬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건축을 암시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취소되었던 더누디 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는 5월 8일과 9일 더누디와 도라빌 경계에 위치한 브룩런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틀간 진행될 올해 아트 페스티벌에는 175개가 넘는 밴더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지아 그로운 파빌리온은 조지아주 내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상품들을 방문객들에게 선보입니다. 프란시스 쇼브 페스티벌 총책임자는 새로운 장소로 선정된 브룩런 공원에서는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